안녕하세요. 오늘도 독일 빵구몬을 찾아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얼마 전 한국에 계신 한 구독자분으로부터 식빵과 관련한 질문 하나를 받았는데요. 가능하면 간단한 재료를 가지고 건강한 식빵을 만들고 싶다 하시면서 혹시 독일에 그런 것이 있나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막 찾아봤죠, 자료를. 독일에서는 식빵을 토스트 브롯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잘라서 구워서 먹을 수 있는 빵을 뜻하는데요. 이 토스트 브롯이란 단어는 사실은 역사적으로는 중세에도 근원이 남아있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하얀 식빵으로서의 의미는 1950년대,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부터 유행되었다고 하거든요. 현재 독일에서 상용되고 있는 식빵 레시피에는 마찬가지로 설탕, 우유, 버터들이 다 들어가는데요. 다른 것이 있다면 한국이나 일본, 중국에서 사용되는 탕종이 들어가지 않고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그 깃털 같은 그런 질감이 없이 살짝 버스러질 수도 있는 그런 툭툭한 식감이 일반적이에요. 어쨌든 레시피를 찾고 또 찾다가 한 베이커분께서 이 우유며 설탕이며 버터를 넣지 않고도 담백한 식빵을 구워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레시피를 착실하게 다 따라 했는데 비슷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완벽하게 동떨어진 그런 실망스러운 결과를 얻는 경우. 자,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제 실습의 연속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 번 여기 고치고 저기 고치고 분량 고치고 하다가 드디어 오늘 같은 결론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신나게 여러분께 지금 소개해 드리려고요. 같이 가세요. 식빵을 구우시려는 전날에요. 호밀 100g과 물 50g 그리고 천연발효종 50g을 모두 한데 섞어서 뚜껑 있는 그릇에 넣고 시로 내서 하룻밤을 재워주세요. 호밀가루에 비해서 물의 양이 많지 않아서 조금 된 것 같긴 하지만 괜찮아요. 저녁 노을이 이렇게 아름다운 한밤을 지새고요. 달님이 아직 집에 가지 못한 이른 아침, 공기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도 좋은 하루 시작하셨지요? (12시간) 이상을 잘 자고 일어난 착한 초벌 반죽, 이제 본반죽 시작할게요. 물 325g과 천연 발효종 100g, 물과 밀가루로만 만들어진 천연 발효종, 여기에다 미인의 긴 잠을 자고 일어난 초벌 반죽도 넣어주시고요. 일반 밀가루의 중력분 500g 넣어주시고요. 소금은 10g, 물론 줄여주실 수도 있고요. 치대는 작업은 반죽이 부드러워질 때까지 해주시는데요. 깃털 식빵을 만들 때처럼 윈도우 테스트를 해야 할 만큼 그렇게 강력하게 치대주실 필요는 전혀 없으세요. 이 반죽의 상태가 살짝 질어요. 그래서 그냥 맨손으로 만지시면 손에 덕지덕지 다 붙을 만큼 그래서 식용유를 용기에다가 살짝 발라주신 다음에 손에도 살짝 반죽을 동그랗게 만들어서 용기에 넣고 뚜껑을 덮은 후에 시로 내서 1시간 정도 발효시켜주세요. 실온에서 1시간을 지낸 모습은요, 바로 이렇게 얘네들 몇 번 접어서 표면에 다시 팽팽한 긴장감을 만들어주세요. 처음과 동일하게 뚜껑을 덮고 나서 실온에서 다시 한번 1시간을 쉬게 해주시는데요. 여러분들 보통 발효 시간에 시간 활용을 어떻게 하세요? 오늘 저는요, 이 맞는 석류를 조금 먹으려고 했는데 얌전하게, 근데요, 보이세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창피해. 어쩌다가, 이거 뭐야 이거. 옷 갈아입고 올게요. 아까보다 훨씬 좋아진 것 같아요. 찬물에 손을 묻히고요. 찬물을 묻히고요. 아까보다 훨씬 나아진 것 같아요. 그죠? 부피가 더 아까보다 좋아졌어요. 상태가 좋아서 한 10분, 15분만 있다가
틀에다가 넣어줄게요. 잠깐만. 일단 그러는 사이에 빵 틀에다가요 버터를 발라줄게요. 오늘 유산지 사용 안 하고 그냥 버터 발라서 할게요. 네, 모서리를 특별히 신경 써주세요. 굽고 나서 모서리에 낑기는 경우가 있거든. 식물성 오일도 괜찮아요. 밀가루를 아주 조금만 뿌려주세요. 아주 반죽의 양이 조금 많아서 2개로 나누어서 구우려고요. 대충 반으로 나눠주세요. 독일에서는 식빵을 구우실 때 일반적으로 이걸 2개, 3개 우리처럼 반죽을 나누지 않으시고 그냥 하나로 덩그머니 구우세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 지역 사람들의 성향이 조금씩 묻어나는 게 있잖아요. 독일인들의 그런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성향이 이 식빵 구울 때도 나타나는 것 같아. 저 혼자 개인적인 해석이 그래요. 제 틀이 이만하니까 이 정도는 되고. 반죽의 넓이를 사용할 틀의 넓이만큼만 맞추면 되니까 훨씬 간단하지요? 그냥 끝에만 살짝 묶어주시고요. 보이시죠? 여기에다가 그냥 쏙 이대로 많이 부풀 때까지 기다려줄게요. 남았던 반죽도 똑같은 방법으로요. 부풀 때까지, 여기 거의 끝까지 차오를 때까지 기다려줄게요. 지금이 3시 10분 전인데 1시간이 걸릴지 2시간이 걸릴지. 저희 집 실내 온도가 23, 4도쯤 됐던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2배 부푸는데 1시간 45분 걸렸어요. 제대로 잘 올라왔죠? 미지근한 물로 표면을 살짝 발라줄게요. 여기에 버터나 우유나 뭐 이런 걸 발라줄 수도 있는데 오늘 취지가 가능하면 모든 걸 다 빼고 물과 소금과 밀가루로만 하는 게 오늘 취지잖아요. 그래서 잠깐 유의해주세요. 이 대목이 진짜 중요해요. 물을 발라주는 이유는 말라서 뜨거운 오븐 속에 들어가서 갈라지지 않고 유연하라고 물을 발라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표면이 유연하지 않은 상황에서 오븐에서 뜨거운 온도에서 갑자기 표면이 딱딱해질 거잖아요. 그리고 딱딱해지면 이게 갈라지고 속에서 이게 압력이 올라오면서 이렇게 부피가 늘어나야 되는데 표면이 벌써 딱딱해져 버리면 이게 볼륨이 크게 이렇게 풍선 부는 것처럼 유연하게 못 부풀고 터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가 막 생기고 그리고 볼륨도 전체적인 볼륨도 예쁘게 안 나오고요. 그래서 이 물을 바르고 그리고 물을 넣잖아요. 오븐에다가 물을 넣어주고 구울 건데 그게 뜨거운 기온에서 순간적으로 증기로 변하면서 이 표면을 촉촉하게 유연하게 바꿔주는 거거든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자, 220도에서 35분 정도 구워주시는데요. 물을 붓자마자 가능한 빠르게 문을 닫으셔야 돼요. 오븐에 따라서는 제 오븐처럼 이렇게 굽는 도중에 한 번씩 위치를 변경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빵의 볼륨이 이미 높아졌을 때는 만약 물이 남아있다면 물 선반도 꺼내주시고요. 참 그리고 굽는 시간이 한 10여 분 정도 남았을 때 빵틀에서 빵을 꺼낸 후에 계속해서 구워주시는 것이 나중에 더 나은 빛깔을 얻으실 수 있으세요. 자, 이렇게 뜨거울 때 스프레이를 밑에도 보시면요, 얘를 틀에서 안 꺼내면 색이 하얘요. 그래서 먹음직스럽지가 않거든요. 예쁘게 잘 됐다. 저는 만족했어. 저 혼자 맨날 만족해서 어떡하지? 얘가 지금은 바삭바삭하거든요. 지금 망가뜨릴 순 없고 빵이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확인하시는 방법 중에요. 이렇게 덩어리 빵은요, 이렇게 들고 위에는 물론 이제 딱딱해요. 그런데 밑에를 이렇게
둔탁한, 그런 둔탁하면서 속이 이렇게 비어있는 가벼운 느낌 들으세요? 잘 안 익었을 땐 이런 울림이 거의 없어요. 얘도, 아우, 뜨거. 잠깐만. 똑똑똑. 얘네들요, 수건을 슉 덮어서 식도록 기다려줄게요. 얘가 아직은 위표면이 바삭하잖아요. 그런데 만약 시중에서 판매하는 부드러운 식빵을 원하신다 그러면 뚜껑 있는 용기에 넣어 놓으시거나 간단한 비닐봉지에 그냥 싸 놓으시면 돼요. 세상에, 이것도 조금 쫀쫀하다. 어머나, 아무것도 안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천연 발효종을 사용하면 소화가 훨씬 차이가 나잖아요.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겐 진짜 우유도 버터도 이스트도 아무것도 안 들어간 진짜 밀가루하고 소금하고 물하고만 만들어진 식빵 어떠세요?